예,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의 시범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IPM의 정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한 3년 정도부터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루션도 개발도 하고 실증도 하고 여러 가 하고 있는데 이제 제조업을 좀 갔다 오고 갔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CBM 대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걸 많이 인식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교육도 있고 많은 컨설팅 분과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과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어느 정도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그러면 제조업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딱 다시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에 중간에 나왔던 앞에 세션에 있었던 내용분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ETS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시밤이 있는데, ETS는 EU에서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EU가 뭐 외국 대상으로 자기네들 자국 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경우가 많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EU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기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도 탄소 배출 관리된 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선진국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ETS를 하고 있는데, 그 자국 내 기업들도 철강 산업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관세가 덜한 쪽으로 가서 외국에 나가서 거기서 생산해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EU 내로 들어오는 걸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싼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보고 카본 리케이지를 해서 뭐 탄소 누출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네, 얘들이 싼 데가 사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에 들어올 때에 대해서 관세를 몇 개 가지고 좀 규정을 만들자 한 게 CBA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겠지만 2026년부터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2026년도에 국내에 들어오는, EU 내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무 규정에 관련된 쪽에 탄소 배출권이나 시방 그거를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은 2026년 1일부터 발효되어서 그 데이터를 하는 게 아니라 2026년도에 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2025년 4분기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 많고, 제조 현장은 2026년 때부터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그때 하지, 이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는 좀 다릅니다. 2026년도 1월 때 시작하게 되게 되면 상반기 보고해야 되는 내용에 2025년도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구제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유럽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시방 규제를 해가지고 뭐 들어온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 있는 업체들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아까 규칙이라는 이제 앞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정책 위반하는 쪽에다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제출도 하기도 하고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옴니버스 규정이라든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뀌는 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나 제3국은 겁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조업이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정책 기반을 저희가 하고 국제적인 또 발언을 가서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다행한 건 2025년 2월 26일 내에 소규모 수입업자 면제 기준이 나온 거, 아까 말씀드렸죠. 50톤 이하에 있는 업체들은 유예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작은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직접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철강협회에서, 유럽 철강협회에서 2020년까지 무상 할당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벤치마킹 적용해서 무상 할당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유럽 내에 상위 10%에 있는 철강 회사들 대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6톤에 대한 것들이 나온 9.6 거기 억 달러에 대한 유로화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규제를 강화해서 무상 할당을 없애고 실제로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기 위해서 수소하는 설비를 갖다가 거기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기준을 따져 보니까 탄소 배출량 세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이제 정책적으로 야 수소를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소하는 장치 변환한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할당되어 있는 기준의 무상 할당 기준보다는 바꿨을 때에 대해서라도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돈이 들어간 게 엄청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수소로 다 대체한다, 뭐 아리백을 실행한다 해서 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법안을 조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막 바뀌다 보니까 최신 요소를 좀 많이 경청하시고 아까 코토라 그 양 실장님 나오신 것들도 모니터링하시고 정부의 정책도 좀 많이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기 자주 썼던 장표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면서 고도 기초 단계부터 중간 고도화 단계 이렇게 아주 많이 해왔는데 대응력이 없다 보니까 생산하고 품질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적인 변화나 레귤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환경 변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변화에 대한 체계나 그런 거를 중견 중소기업 대기업도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발빠른 거는 이제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과 뭐 자본을 투자해서도 할 수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은 전혀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많이 이제 알고 나셔서 대응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조금은 인더스트리 4.2 이후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 요즘 같은 또 AI 시대에 또 다른 허들로서 제조업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입장에서 딱 보겠습니다. 지금 한 6가지, 7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스마트 팩토리 사업하면서 IoT나 센싱이나 PLC 개조하면서 공장 자동화시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울이는데 그거는 설비에서 나오는 생산성하고 품질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고 있지만은 환경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원에 대한 우리 사업장에서 탄소 배출을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센싱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은 기존까지는 법안이 좀 유예되기 때문에 키 입력으로 해가지고 했던 방식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측정 데이터 기반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많이 해왔고 그나마 해왔던 거에 조금 진화가 되는 거를 그렇게 하나 얹어서 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 의무행위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보고를 하려 그러면 자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게 목적인 게 아니고 사실은 기업이 보고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정에 대한 걸 정확하게 위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잘하면 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망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협력사들이 납품해오는 그런 것들의 부품들, 그러니까 시방 같은 경우는 전구 물질들이죠. 뭐 그런 거 나갔다 들어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전산화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품할 때도 대기업 위주에서는 이제 그 CBM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엑셀이나 자기 포탈을 열어놓고 여기 데이터를 다 넣어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했는데 그거는 아주 수동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물론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 내에서 탄소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얼마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출 경쟁력과 타 사업과의 어떤 경쟁을 가져가는 경쟁력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장 내가 아니라 우리 원료를 제공해주는 협력업체들도 데이터를 탄소 입장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ERP를 통해서 뭐 주고받는 그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공급망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에코 인사이트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자동화돼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 탄소 가격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소에 대한 것도 이제 가격 정책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배출권 거래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당장 중소기업 입장에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상위업체에 우리 고객들이 문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 자동 내려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및 리스크 관리를 전담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IT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좀 받아서 대응하고 생산 위주로 만들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할 담당자를 지정하든지 아니면은 CEO나 대표 분들 경영진에서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정부 지원의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산자부 그리고 중기부 그리고 가기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 눈여겨 보시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화된 것처럼 지금은 스마트 사업보다는 탄소 쪽에 많이 좀 예산도 편성하고 있고 정책 입안도 많이 하고 조직화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 귀를 기울여서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봤을 때 이제는 생산 품질 풀어서 탄소도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관리를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요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응 체계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사업장에서 시반 보고에 대한 의무 대응이나 인증 획득하는 부분의 루틴을 찾아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뭐 솔루션이 됐든 아까 뭐 다른 프로그램이 됐든 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는 CBAM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다만 법률과 개정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봤을 때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 과정 영향 평가라는 LCA는 방법론이 통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 LCA 툴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세션 보셨겠지만은 LCA에서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랑 CBAM에 대해서는 계산 로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LCA 써가지고 될 건 아니고요. LCA 내에 CBAM을 수용할 수 있는 데에 어떤 계산 로직이나 포뮬라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LCA 기반으로 CBAM 대응 절차적인 걸 보면요. 데이터 수집, 이게 탄소 데이터들 수집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생산 데이터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 팸스를 운용해서 요즘 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탄소 때문에 팸스를 열여서 그나마 전기 사용량이 탄소 배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팸스를 도입합니다. 근데 팸스를 그냥 도입하면 안 되고요. 팸스에서도 공정별, 설비별의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전력 데이터를 세퍼레이션돼서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냥 팸스 하면 안 됩니다. 팸스는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ESS도 많이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구축하실 때 업체들을 통할 때 그런 부분에 데이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검증을 하시고 그렇게 구축을 하시는 방향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생산도 ERP나 MES 통해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라우팅 경로로 해서 생산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라우팅 제품별로 탄소 발자국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라우팅을 같이 가는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제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해놓고 기본 정보선으로 관리하게 되면 생산 데이터와 탄소 배출의 정보가 합쳐지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 자동 계산되는 방식을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PCF 단위로 리포트가 생성되든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 내 제품 탄소 발자국 내 공정별, 설비별의 제품별의 탄소 발자국이 어떻다는 리포트가 생성되기 중요합니다. 왜 리포트가 중요하냐면 이 리포트로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에 해당되는 자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그거를 백데이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이 데이터가 탄소 배출을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느냐 그냥 한 게 아니고 IS 14040, 14067, 14044 이렇게 규정에 맞게끔 계산되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LCA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대응하는 노력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그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안에는 고객 관리도 있겠지만은 협력사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한 인터페이스 관리부터 해서 데이터를 운용해서 LCA 플랫폼상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 분도 많이 계시고 컨설팅 분과도 저희도 그 분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줄 모르다 보니까 컨설팅 분들을 모셔놓고 그 생산 분들을 다 모아놓고 데이터를 봅시다 해서 현장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다 계산해서 리포트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아주 수고스러운 컨설팅 기반의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LCA 툴을 사용하고 있죠. 뭐 시마포로나 갑이나 유료도 있고 오픈 LC를 써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컨설팅비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는 매뉴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LC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수집부터 그리고 리포팅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DA 플랫폼에서는 디지털 LCA를 기반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지털 LC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래라고 봤을 때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직접 배출은, 간접 배출은 그래서 1, 2가 나눠져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수집할래? 다 센싱입니다.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중견기업이나 큰 공장에는 이런 센싱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로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되게 힘들죠. 다 센싱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도 저희가 ID 입장에서 제안을 해서 바우처를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 행보도 아마 이런 쪽에 정책에 관련돼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센싱을 해서 그리고 MES 데이터들 탄소 배출이 들어오게 되면 생산 정보도에 매핑해서 어떤 제품이 그 공정을 흘러갔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매칭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품당 탄소 발자국이 나옵니다. 심플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MES ARP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수동으로 되어 있든 자동으로 되어 있든 그 데이터와 그리고 탄소 배출원의 매핑만 하게 되면 LCA나 CBAM의 로직에 대한 부분, 내재 배출량 계산하는 것들은 로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오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보시면 다 충분히 디지털화 돼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적인 대응 절차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매뉴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컨설팅 레벨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내재 배출량 계산을 로직으로 맞추고 다 계산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시스템 도입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ERP나 MES처럼 LC도 그리고 CBAM 솔루션의 그 탄소 발자국 PCF 솔루션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우리 조직의 그 제조업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는 컨설팅을 도움을 처음에 받더라도 실제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탄소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그거를 리포팅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MRV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프로세싱하는 쪽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 분과에서는 좀 더 나은 기능을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원 되시는 분들이나 뭐 수요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저렴하게 인터페이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탄소를 MRV를 실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사업장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탄소가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지금도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 컨설팅 분이 오셔서 계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기량 얼마 들어갔으면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게 돈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출권 거래제랑 이 관련된 쪽에 우리가 탄소 배출량 수입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 꼭 3D를 안 해도 되고 디지털 트윈을 활용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요즘 트렌드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넣었고요. 공정별로 그리고 설비별로 탄소량이 얼마 배출되는지 모니터링이 됩니다. 이게 좀 필요를 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링이 왜 하느냐? LCN이나 CBAM 솔루션들은 탄소 감축이 아니라 우리 작업장 현장의 탄소 배출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데이터를 수집해가 요즘 AI 기능들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디시전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포팅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즘 또 그냥 예전처럼 뭐 메뉴를 약간 컨설팅 하시는 분이 약간 일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고도화된 검증이나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으로 LLM 기반으로 생성에 우리 사업장의 데이터를 보니까 탄소 배출량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포팅하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꼭 그게 AI 기능이 아니라도 지금 LCA나 이렇게 저 컨설팅 업체들이 하시는 쪽에 따르다 보면은 그게 MRV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피케이션 하는 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ID에 있는 세계 그 SaaS 업체로 올라가 있는 솔루션 업체들은 로이드 인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TUV 슈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솔루션에 대한 검증 의견서를 받아놨습니다. 시마프로, 오픈LCA, 그다음에 가비 이런 거를 똑같이 쓰고 저희들 솔루션 써봤을 때 계산 로직이 똑같다. 그래서 계산이 맞다라는 걸 검증 의견을 받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받아서 서비스 해줄 수 있고요. 여기에는 ISO 14040 아까 말씀드린 14044, 14067
제품 탄소 발자국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실시간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이유도 많은데 사업장별 탄소 배출량, 공정별, 설비별, 제품별 그리고 탄소 배출에 대한 분석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감축 노력을 시스템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이제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 안 하고 아니면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기 아프리카에 녹지를 사서 그냥 그걸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ESG를 엄청 또 해봤고 이렇게 해보니까 IPCC에서 보니까 탄소 감축이 전 세계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온도가 더 올라가고 더 위급성을 더 가지고 기후 변화를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생산 자체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서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디지털화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나마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 있고 제도가 많기 때문에 한국형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차트를 보고 그리고 분석도 많이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신 대로 지금 제 쪽에 있는 그 그린엑스라는 솔루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런 것도 몰라도 되고요. 그거는 시스템이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그게 검증은 컨설팅하는 검증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기본 정보로 우리 회사의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제품을 생산하는 게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탄소 배출원이 뭐가 있는지 매핑만 시키게 되고 생산 정보도 MES 인터페이스 오픈 API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그냥 생산이 끝날 때마다 탄소 발자국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끔 하고 있고 그 리포팅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결과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 CBM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조 현장에서는 컨설팅 전문가도 없고 LCA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즘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그 컨설팅하고 LCA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ID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교육 분과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오토메이트 줄 수 있고 검인증까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렇게 연합체로 해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AS 얼라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검인증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많습니다. 베라나 골든 스탠다드라든지 이게 되게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검인증 분과나 또 다른 세션이 있을 때 더 많은 걸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IDA 쪽에다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개별 솔루션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공급망의 데이터들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CBM 같은 솔루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앞에 했던 데코 인사이트는 사스 솔루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스 솔루션을 구축하고 같이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구축 현금 밖에 나가서 그 서버 한 두 대 두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고 하는 걸 자체 내 구축하고 싶으면 사업장 내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축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데모도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것만 우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공급망의 데이터를 원료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주급하는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이런 사스 기반의 LCA 또는 CBM 솔루션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 연계성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저희가 IDE 기반의 데이터 스페이스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일찍 저희가 릴리즈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스페이스 갑자기 CBM 나오다 데이터 스페이스 뭐냐 이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급망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근거에 대한 표준화된 것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 솔루션 업체들이 개발하는 데로 갑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이런 걸 관련해서 외국 선진사례나 우리나라도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좀 한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오래 좀 돼 있지만 갑자기 대두된 거는 몇 년 전부터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카테넥스 기반의 EU 중심에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스페이스 목적이 뭐냐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내 데이터잖아요. 내 생산 제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주권이 보장돼야 된다. 내 데이터 너희한테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원료 자체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생성이기 때문에 주권이 중요하고요. 이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상호 운용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스페이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그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데 서스테이너블하게 관리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일본도 근래에 했습니다. 왜냐?
카테넥스를 벤치마킹해서 NTT 그룹에서 몇 년 전에 우라노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근데 이제 우라노스를 만들면서 한국하고 유사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국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나 모든 것들이. 여기는 글로벌한 표준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하게 엔드단 주고받는 것까지 다 삭삭하게 돼 있는데 저기는 자기네들 현실에 맞게끔 생산 쪽에서는 오피스 웨어를 통해 데이터를 인증받아서 주고받을 때만 표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까져 있습니다. 요거는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국가에 접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데이터 스페이스 가이드라인 용역을 산업부에서 진행했고요. 앞에 그 선자부 그 과장님께서 나와서 이야기하셨는데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큰 플랫폼이 꼭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행동할 수 있는 것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업체들이 그 표준화된 걸 주고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탄소 배출 데이터를 주고받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정말 발전이 많이 되어 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얘네들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독일이나 영국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금 같은 CBM 대응이나 법률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체의 산업군의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움직이는 방향이 중에 큰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거버넌스를 통해서 법도 만들고 요즘 그 AI로 했을 때 액트 법안을 또 만들어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뛰어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AI가 발전하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법안으로 해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별로 보니까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먼한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들자는 게 이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저희가 그 ID 내에 그 협회 내에서도 그 데이터 스페이스 분과가 또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따로 세션 컨퍼런스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페이스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ID에 이렇게 저희 얼라이언스 되든지 회원으로 되든지 아니더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술을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아이디를 충분히 이용하시다 보고 있고 지금 다른 그 데이터 스페이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페이스 얼라이언스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셉도 나왔지만 셉도 글로벌하게 ERP나 다른 거 탄소를 하다 보니까 솔루션에 집어넣어서 이런 그룹에 가입해서 표준화 같은 걸 내려주고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잘못하면 이런 솔루션이 한국을 덮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가 제일 좋았던 이유는 이런 솔루션 업체들과 같이 국가적인 대응에서 좀 대응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한국형을 만들어 수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분들은 파워와 그런 돈에 있어서 어떤 자본에 있어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한 3년, 4년 전부터 이게 확 많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업체들도 들어온 것도 매미했고 했다가 물론 기술은 많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든 목적이 회원사가 됐던 앞으로 ID에서 이런 데이터 스페이스 관점에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쪽에 구조를 만들어갈 걸 저희 회장님이 주장도 하시고 해석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스페이스 운영을 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산 공장에 있었던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응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급망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들 다 표준해서 ID에서 데이터 스페이스하고 제시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라든지 LC 아까 지금 보신 거라든지 CBM 솔루션이라든지 CSRD라든지 CSTD라든지 공급망 실습 관련된 모든 리포트들이 앞으로 법안이 바뀔 때마다 이걸 다 아울러는 식의 인터페이스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데모를 하고 진행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심플합니다. 그냥 각 시스템별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래? 특히 공급망의 탄소 데이터들을 그게 이제 그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솔루션은 좀 보고 싶으시면 이제 밖에 나 잠깐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자료가 안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간단히 하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